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정봉주 공동위원장 모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지난주 이 자리에서 예. 박성태 앵커하고 나눈 말씀 제가 봤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다시 보기를 한번 봤는데 예. 꽤 인상적인 대목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첫 번째는 야권 단일화는 깨졌다. 예. 두 번째는 윤석열 후보 지지율에 반영돼 있던 단일화 효과 사라졌다. 예.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 일단 현재로서는 쪽집게 예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난주가 22일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날 일요일 날 예. 오후 1시 반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결렬 선언을 했잖아요. 예, 그 후였죠. 네, 바로 직후. 네. 그렇죠. 그리고 이틀 뒤에 이제 우리가 방송을 했는데 네. 안철수 후보에 대한 그 이해를 기존 정치인들하고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전 무척 원칙적인 분입니다. 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분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안철수 네. 후보는요. 예. 상황에 따라서 그 말을 좀 바꾼다든지 예. 혹은 이런 조건이 좀 바뀌었으니까 좀 한번 고려해 본다든지 네. 이런 게 없이 별명이 인공지능 아닙니까? 별명이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면 네. 그러면은 20날 단일화 결렬 선언을 했으면 그걸 믿어야 돼요, 그대로. 그리고 그 이후에 왔다 갔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일찍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측에서 공개를 했죠. 그거 안 할 짓을 한 거거든요. 정치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리고 또 네. 파일 제명도 정리했다가 안 만나면 깐다?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예전 거를 급하게 하는 과정에 덮어씌웠다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죠. 사소한 것이었죠. 근데 그걸 기자들한테 릴리스할 때요. 네. 그런 거 검토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본심이 보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단일화를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2월 13일 이전서부터 1월 말서부터 단일화 분위기가 좀 조성이 돼 있었거든요. 예. 그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명절 들어가기 전에 단일화 협상이 될까 봐 은근히 그쪽에다가 국힘이 예. 그거 못하도록 하는 나름대로 또 방해 공작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밝히기는 좀 어렵지만. 네. 그래서 1월 27일이 1차 단일화 협상 시한, 예. 그다음 2월 3일이 2차 시한. 이때 스타트가 걸리게 되면요. 예. 단일화 아젠다가 모든 걸 다 먹어갑니다. 이른바 블랙홀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그 시기를 어쨌든 국힘은 다 놓치면서 슬금슬금 밀고 가는데 단일화가 여전히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가다 보니까 네. 2월 13일 일요일 날 안철수 후보가 뭐라 그러냐면 제안을 한 거예요, 자기가. 네. 그리고 2월 13일서부터 윤석열 후보가 2월 27일 날 최종 결렬 입장 발표할 때까지 예. 2주 동안 모든 이슈가 단일화에 다 가려버렸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죠. 예. 네. 그런데 그러면서 그 시간은 이른바 안철수의 시간이었어요. 그 2주 동안에. 그런데 20날 자기는 안 하겠다. 예. 그리고 그 일지를 쭉 보면 일지에서부터 이제 얘기가 왔으니까 일지를 보면 어느 대목에도 예. 안철수 후보가 요구했던 국민 경선을 통한 단일화한다라고 하는 글이 한 줄도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20날 결렬되고 뭐 이태규 의원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그쪽에서 누가 나오고 이거는 실무진들의 희망사항이었죠. 근데 안철수 후보가 네네.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라고 지시했거나 예. 안철수 후보의 인도스먼트를 받고 했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 봅니다. 왜냐하면 그 문구를 보면 2월 19일 안철수 후보가 갑작스런 심경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그 심경의 변화가 있고 20날 안 한다고 선언했거든요. 네. 그럼 그때 깨진 거예요. 깨진 건데 네네. 왜 국힘이 이 단일화 문제를 마치 보세요. 20날 결렬 선언하고 21일 날 논평이 없습니다. 없었어요. 월요일 날이요. 네네. 20일 날 우리가 이 방송을 했고 예. 유야무야 하다가 23일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깨진 게 아니라 그러면서 다시 단일화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국힘이. 이건 뭐냐면 단일화가 깨졌다고 하니까 본인들의 지지율이 쭉 빠진 걸 본 거죠. 그러면 그렇게 분석을 하시는군요. 예, 네. 그러면 아니 실질적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단일화 전후로 해서 280만 표가 움직입니다. 네, 인과관계가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그럼 국힘 입장에서는 단일화가 완전히 깨졌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아직도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라고 해서 단일화에 대해서 본인들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가져갈 때까지 가져가야죠. 예. 그리고 27일 날 이제 결렬 선언을 한단 말이에요. 네. 27일 날 오후 1시예요. 그 시간도 묘합니다. 예. 왜냐하면 매주 일요일 날 오후 3시는 이른바 네. 안철수의 시간이라고 해서 안철수 의원과 후보는 늘 일요일 오후 3시에 기자회견을 해요. 일부러 안철수 후보의 길을 꺾기 위해서 네. 오후 1시에 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그때부터 27일, 28일 양일간 지금까지 네. 이 모든 책임을 안철수 후보한테 덮어 씌웁니다. 상당히 의외의 분석을 예, 하시는 것 그리고 같은데요. 네. 그리고 28일 날 이런 말이 돌아요. 여의도 쪽에서 27일 날 결렬 선언하고 이 공이 이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고 네. 단일화 깨진 것에 의해서 국힘의 지지율이 빠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자체적으로 돌려봤더니 27일, 28일 양일간 오히려 지지층이 결집하는 네. 형국으로 가더라. 그래서 네. 28일 오후서부터요. 네. 어제 오후서부터 윤석열 후보가 마치 다 된 것처럼 만면에 희색이 돌고 네. 이 액션이 커집니다. 이게 위험한 징조로 가는 이게 그 전초 증상인데 예.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 단일화는 지난주에 충분히 22일 날 예측 가능했는데 안철수를 잘 못 보고 그게 혹시 또 국민의힘 주장대로 여지가 있을 것 아닌가라고 예측을 했지만 저는 안철수 후보는 안 한다면 안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지난주에 이건 결렬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럼 거죠. 네, 이 부분에서 제가 두 가지 의문점을 예. 드리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그 안철수 후보가 지난 2월 20일에 결렬 선언을 하고 나서 예, 진짜 완주할 의지가 있었으면 예, 그 이태규 본부장을 그 만나러 보냈을까? 예, 그 안 후보가 이태규 의원이 가는 거를 몰랐을까? 예. 저는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알죠, 알았죠. 예. 또 이태규 본부장이 가서 그날 밤에 또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날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새벽에 또 얘기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 단순히 차 마시러 간 건 아니지 않을까. 예. 그렇다면 여전히 여지를 둔 거 아닐까. 예. 이렇게 볼 수 있지 또 않을까. 두 번째 의문은요. 두 번째 의문은 예. 먼저 그 부분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그 2월 19일 날 안철수 후보의 심경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게 무척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게 언제냐면 2월 18일 날이 발인 날이에요. 그 두 명의 사고가 났잖아요. 수요일 날 사고가 났고 유세차 사고 때문에 유세차 그래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네. 2월 18일 날 발인하고 2월 18일 저녁에 본인의 멘토가 되는 분을 밤늦게 만납니다. 예. 그 자리에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후문이에요. 예. 뭐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네. 여론조사 단일화하고 국민 경선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힘이 주장했던 그 4.7 재보선거 때 국힘이 했던 걸 그대로 제안한 겁니다. 예. 그런데 저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체 얘기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그리고 2월 19일 날 그 멘토를 만나고 나서 이거는 이제 뭐 내부 얘기니까 예. 2월 19일 날 심경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주위에서 다 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월 20날 발표하고 2월 20날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네. 자, 거강꾼 빼고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해야지. 예, 그래서 예. 거강꾼이라는 표현 나오는데 그리고 이 그 단일화 과정에서 이름이 안 나온 분이 계세요. 지금 이태규 네. 뭐 이런 등등의 분은 나오는데 김한길 전 의원의 얘기는 안 나옵니다. 네, 전혀 언급이 안 됐죠. 예, 그런데 네. 그 전에 기사들을 보면 예. 김한길 전 대표 그러니까 그 무슨 새정치위원회인지 뭐 그런 거 있어요. 예. 새시대위원회인지 네. 국민의힘. 국민의힘에 네, 네. 그분이 손을 띄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는 거의 그분이 그 리모컨 컨트롤 하듯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김한길 그분은 안철수 후보하고 당대표를 공동으로 했었고 윤석열 후보하고도 막역하게 얘기가 되는 네. 오랜 관계이고 검찰 실제 돌아갈지는 확인이 좀 필요할 부분이 예,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데 이쪽 여의도 정가나 언론 쪽에서는 김한길 의원이 예. 둘의 브릿지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김한길 의원의 비서실장 출신 임목 의원이 있어요. 예. 거기 이제 기자들이 붙여갖고 마크맨들 붙어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해봤더니 역시 브릿지는 가장 강력한 브릿지는 김한길 의원이었었는데 그분 얘기는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태규가 가는 것도 알았고 예. 김한길 의원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안철수 후보는 끊임없이 국민 경선 얘기만 했다. 네. 그럼 국민 경선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런 얘기를 밑에서 장관 자리 몇 개를 하고 그 무슨 총리를 어쩌고저쩌고 해도 안철수 후보는 총리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새정치하자라고 했던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방식은 국민 경선을 하자고 했던 거기 때문에 예. 그 얘기가 없는 한 밑에서 누가 만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별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론은 국민의당에서 국민의 힘이 제안해온 물밑 접촉에 응한 것은 예. 국민 경선을 하기 위한 것이지 그 외에 어떤 다른 것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얻기 위한 게 이태규 의원한테 있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네. 그것은 안철수 후보의 관심사는 분명히 아니었다. 네. 안철수 후보의 관심사는 오로지 국민 경선을 통한 여론조사, 국민 경선을 통한 네. 후보 단일화였다. 예. 우리 정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예측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안 의원을 쭉 보아온 나름의 판단을 그렇게 예. 해석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네. 그 혼자 판단한 게 아니고 예. 어쨌든 이쪽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 꾸준히 이제 안철수 후보를 본 거죠. 예. 예. 그리고 지금도 어쨌든 살아있는 후보이고 예. 여전히 이번 대선에 가장 그 뜨거운 예.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에서 제외시켜서는 안 됩니다. 네. 예. 아까 두 번째 의문은 그럼 과정을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단일화 얘기를 했지만 예. 또 결렬을 통보가 또 공개했지만 예. 실질적으로는 단일화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전제를 보시는 건가요? 단일화 의지가 있었죠.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있었죠. 있었는데 네. 안철수 후보가 패를 접고 예. 국민의힘에 양보하는 단일화였겠죠. 국민의힘 일방적으로 쪽에서. 사퇴를 그렇죠. 압박하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7% 지지율과 40% 지지율이 어떻게 후보 경선을 하느냐. 그 얘기 계속 했잖아요. 전 그게 본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에서는 야 이렇게 약한 그 서울시장 후보 때는 지지율이 비등비등했어요. 예. 한 30, 40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는 단일화 경선이 맞지만 네. 지금은 7%하고 40%하고 어떻게 하냐. 네. 이 얘기가 본심이었고 그래서 둘이 보는 목표가 틀렸죠. 네, 그 부분 정확히 하면 단일화 논의를 하자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퇴를 하려는 압박을 하려는 의지가 단일화라고 하는 대전제는 예. 둘이 동의했지만 그 방법이 완전히 안철수 달랐던 후보는 거죠. 국민 경선 네. 그리고 국힘에서는 후보를 사퇴하고 우리와 함께 그렇게 합당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박원석 정의당 선대위 예. 공보단에 나오셔서 예. 말씀하시기를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 보수층의 압박이 워낙 크다. 무슨 얘기하는 그래서 겁니까? 꺼진 물도 끝났습니다. 다시 봐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 끝났습니다. 이미 20날 끝났는데 네. 그래도 저쪽에서 계속 미련을 갖고 컨택을 하니 네. 국민 경선이라고 하는 안이 나오게 되면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받을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밝혔고 예. 일관됐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예. 무조건 국민 경선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박원석 의원이 그 얘기했지만 네. 단일화는 끝났습니다. 단일화 끝났고 그리고 네. 지금 내부에서도 예. 별 효과 없다. 예.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내부 그 평가 분석하는 걸 보면 네. 이재명 후보하고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우리에게 부정적 영향이 없다라고 네. 할 정도인데 둘이 한다? 안 하죠. 위원장님의 나름의 과학적인 분석 근거가 있으신 거죠? 그러면 무슨 근거인지 말씀드릴까요? 네, 무슨 근거인가요? 휴민트. 지난주 출연하실 때 저희 박성 탱커가 예. 도사님이라고 칭하시길래 예. 이번에도 그 예측이 맞을지 예. 다음 주에 한번 다시 계속 끝났어요 벌써? 아니요 다음 주도 예. 보고 그 다음 주도 시간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단일화 안 된다고 가정하고 안 됩니다. 네. 가져갈 필요 없어요. 끝났어요. 네, 그럼 안 된다고 예. 보신다면 표심은 어떻게 변할까요? 앞으로 이제 8일 남았는데. 그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요. 예. 양쪽 집안 다 수학은 끝났습니다. 표 계산은 끝났다. 수학은 다 끝났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농사를 져서 벼를 끌어모아서 탈곡기 다 털고 네. 쌀가만 다 준비가 됐는데 예. 그럼 지금서부터 무슨 싸움이냐면요. 그 알곡을 줍는 싸움입니다. 어떤 거 그러니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흩어져 있는 알곡들이 이제 이제 농사가 끝나면 네. 쭉 흩어져 있는 나달 줍는 아직 거.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큰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미미하게 우리 표가 있을 곳을 잘 네. 공략하는 쪽이 이기는데 자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네. 지금 보는 분들이 하도 이제 방송에 많이 나오니까 좀 혼동스러운데 예. 자 윤석열 후보는 네. 큰 캐치프레이즈가 큰 깃발이 뭐냐면 정권 교체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재명 후보는 뭐냐면 국민 통합입니다. 예. 이제 명료해졌어요. 그럼 정권 교체와 국민 통합을 갖고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으로 농사 끝났습니다. 예. 그럼 흩어져 있는 이제 알곡들만 주스러 다니면 되는데 네. 어디서 줍지?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국민 통합이에요.
예. 국민통합이란 농사도 끝났습니다.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늦게 시작을 해서 아직 불은 완전히 붙지 못했지만 어쨌든 지금 이재명 후보의 메인 슬로건은 메인 프레임은 국민통합입니다. 네. 이렇게 진영으로 나눠서 나라 망합니다. 이념으로 싸워서 나라 망합니다. 당으로 나눠서 나라 망하니 예. 이젠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함께 나머지 자기를 찍지 않은 국민들까지도 손을 잡고 예. 정당을 떠나서 실용 내각을 하고 예. 통합 내각을 하고 선거구제 개편에서 다당제가 가능하게끔 이 통합 선언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게 워낙 그 맹위를 떨치고 있었고 예. 워낙 이게 그 아주 치열하게 붙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못 꺾었었는데 예. 자 지금은 보니까요. 요 와중에 아주 재밌는 제3의 인물이 네. 탁 나타나서 야 묻지마 정권 교체로는 안 돼. 정권 교체한 다음에 뭘 할지 모르는 지도자에게 나라를 맡겨서 되겠어요? 이게 안철수 후보가 정권 교체에 찬물 끼얹어 버린 거예요. 그 점이 지금 윤석열 후보가 좀 우세를 보이다가 접전으로 들어갔던 요인 하나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정권 교체를 바라는 심리가 50%인데 네. 윤석열 후보가 40%에 머물러 있잖아요. 정권 교체를 바라는 50% 중에서도 충성도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한 네. 20%, 20, 30%는 막 절대적인 데 반해서 또 한 1, 20%는 정권 교체인데 내로남불 싫었어? 민주당 부동산 정책 싫었어? 그런데 정권 교체를 내가 정말 절실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네. 라고 하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끔 한 게 안철수 후보의 묻지마 정권 교체로는 안 됩니다. 네네. 이번 대선에 대상을 받을 워딩은 묻지마 정권 교체로는 안 됩니다예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요 부분들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럼 이재명 후보는 표가 어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이유가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퍼포먼스를 하게 되면 0.1%, 0.5%, 1%씩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는 거죠. 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인데 정권 교체 바라는 사람들은 이미 다 뭉쳐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건 오랫동안 거죠. 뭉쳐 있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추가 지지율을 어디 가서 획득을 하지?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부동층이 그 국민의힘이 다 뭉쳤다고 볼 근거는 아직 없는 거죠. 가려고 네. 했더니 안철수가 딱 막는 거예요. 묻지마 예. 정권 교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투표했다가 내가 투표 잘못했다고 예. 1년 뒤에 손가락 자를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 무서운 얘기들이거든요. 그리고 예. 국민들을 각성시키고 자각시킨 거죠. 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재명 후보는 예를 들어 김종인 위원장 만났잖아요. 예. 또 누구를 만나고 그다음에 그 윤여준 전 장관도 네. 논평을 하고 이 중도 오늘 또 시민사회 원로들이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예. 약 한 20여 분의 원로들이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자 통합정부 하라는데 모든 후보들 서명해라. 예. 그리고 이제는 선거구제 개편에서 다당제로 가야 된다. 네. 여기 서명해라. 네. 이 두 가지 요구 조건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럼 국민들이 보기에 큰 여파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도 통합정부를 해야 된다고 하네. 그럼 연관지어서 그건 죄송합니다. 예. 연관지어서 그러면 민주당의 정치개혁안 예. 지난주 말씀하실 때는 반윤 연대, 예. 반윤 포이론 가능성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 그 부분 효과를 좀 보신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 부분은요. 예. 제가 이제 살짝 그 위장을 한 게 왜냐하면 민주당으로서 예. 국민 통합을 국민들에게 세게 각인시킬 수 있는 퍼포먼스가 하나가 있었는데 예. 그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말씀을 못 드렸고 예. 지금으로서는 그게 잘 안 됐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때는 그래서 제가 8% 이긴다 그랬거든요. 그럼 분석을 바꾸신 겁니까? 상황이 변한 상황이 건가요? 바뀐 상황이 거죠. 변했습니다. 예. 분석을 그래서 새로 하신 거죠? 상황이 바뀌니까 이제 네. 분석이 바뀌고 이쪽의 대응책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8%까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네. 그게 성사가 됐으면 8%인데 지금은 예. 1% 안짝이 승부가 납니다. 1%면 33만 표거든요. 예. 그럼 1% 안짝이면 심지어는 15만 표로도 승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1%가 이제 흩어지는 나달을 줍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나달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 네. 뭐가 나달인지를 아는데 네. 이쪽 그 정권 교체 심리에서는 야 정권 교체할 사람 또 주워와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양쪽 집안 농사는 다 끝났습니다. 네. 이미 우리 위원장님 보시기에도 보이시나요? 보이죠. 보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벤트가 하나 있고요. 네. 내일도 있고요. 모레도 있고요. 어떤 이벤트입니까 이게? 말씀드릴 수 없죠. 그래서 그런 게 우리는 국민들이 보기에 국민 통합을 그냥 레토릭으로 주장한 게 아니라 실제로 국민 통합을 하려고 예를 들어 윤여준 장관 만나고 윤여준 장관이
이재명 후보가 잘 준비되어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0.1%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국민 통합을 이렇게 합니다. 네. 라고 하는 게 레토릭이 아니라 실천을 보여주는 게 앞으로 8일 동안 남아있는데 우리는 로우키로 가면서 실행을 보여주는 거고 윤석열 후보는 다 당선됐다고 하면서 방만하게 이쪽 저쪽으로 뛰어다니는데 그러면 지금 8일 남은 거는 8년 정도, 8개월 정도의 시간이에요. 그만큼 많은 변수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방심하면 집니다, 이제는. 네. 그리고 알곡을 주워다가 팍 엎어버리면 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로우키로 아주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나다를 줍도 섬세하고 미세하고 조심해야 된다. 마이크로 타겟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정밀 타겟을 하지 않으면 네. 근데 보세요. 지금 윤석열 후보 어디서 표를 가져오지? 네. 저희는 표를 가져올 때가 보이고 또 마지막으로 예. 안철수 후보를 찍었던 게 1월 초에 초중순에 17%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7% 됐거든요. 네. 그럼 그 10%가 어디에 갔죠? 일부 이재명한테 왔고 일부 윤석열한테 갔어요. 예.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15% 정도의 득표를 하는 것이 의미 있는 정치 개편의 베이스먼트가 된다고 한다면 다시 윤석열 후보에 갔던 안철수 지지자를 롤백 시킬 수 있는 것도 어찌 보면 남의 표를 뺏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중요한 선거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 네, 너무 과학적인 듯 보이는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넋을 놓고 듣고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과학적 분석의 근거 휴민트라고 하셨는데 휴민트는 참고로 인적 정보를 말씀드리는 네트워킹 겁니다. 정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지난 1차 법정 TV 토론에 평가를 하시면서 안철수 후보 잘했다. 또 이재명 후보는 잘했다. 또 나머지 두 분은 어떻게 하셨죠? 윤석열 후보는 몰랐다. 심상정 후보는 망했다. 틀릴까 봐. 그 후에 금요일에 있었던 2차 토론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또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건 네 명의 후보를 평가할 필요가 없고요.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됩니다. 윤석열 후보의 셀프 왕따. 그러니까 3대 1이었다 이 말이에요. 3대 1인데 나머지 3명의 후보가 그 제1차 토론 평가를 들었는지 몰랐다니까 정말 모른지 확인 과정을 들어갔잖아요. 3명이 돌아오면서 확인 과정하는데 다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이게 왕따가 됐는데. 아니죠. 역으로 윤 후보 입장에서는 그만큼 유력 후보니까 3대 1을 즐겼다. 오히려 몰리는 게 좋다는 의미 아니냐. 이렇게 그런데 이제 끝나게 되면은 여론조사 분석을 해보거든요. 그럼 누가 토론을 잘했는지. 지난번에 2차 토론 때는 더 심했어요. 윤석열 후보가 실질적으로 3명의 후보가 돌아가면서 질문하는 데 대해서 답변을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은 매 순간 하나하나가 다 펴입니다. 그전에 TV 토론에 영향이 없거든요. TV 토론에서 5만 표 움직이면 이기고 지구해요. 5만 표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미해요. 0.1%도 안 되거든요. 33만 표가 1%니까 3만 3천 표 하게 되면 0.1%란 말이에요. 그게 움직여도 집니다. 그러면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쉽지만 끝으로 질문 드려야 되겠는데 내일 후보들 간의 마지막 TV 토론. 말씀하신 거 결렬이 거의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적인 후에 있는 마지막 TV 토론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은 주연이 안철수, 윤석열입니다. 두 분이 세게 붙을 거다. 두 분이 세게 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이재명 후보가 대공주의라든지 대동세상이라든지 국민통합으로 지금 내용적인 면에서 많이 겹치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와 이재명 연합전선이 윤석열 후보를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가 내일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TV 토론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봉주 민주당 정계특위 위원장이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